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조상욱 대표님께서 아침이라 목이 좀 잠기네요.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급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번개가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신 게 팔란티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기보단 팔란티어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팔란티어에 대해서 뭘 하시려 하더라도 얘가 뭘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면 도움이 많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솔루션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누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이력을 가진 회사고요. 솔루션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솔루션이 그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 같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결이나 차원을 달리하는 거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적용하는 회사가 너댓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는 2003년에 피터 테일이라는 그 페이팔 공동 창업자죠. 페이팔 마피아 대부. 페이팔 마피아가 요번에 이 도널드 트럼프 선거 자금의 한 절반 정도를 됐다고 합니다. 다 합치면은. 거기에 대부고 이제 피터 틸은 완전히 꼴통 보수 공화당 이렇게 지지자인데 알렉스 카프라고 하는 사람이 CEO인데요. 이 사람은 완전 자유주의자고 피터 틸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람인데 피터 틸이 의사회 의장을 하고 초기 안을 제시를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피터 틸이 저걸 했습니다. 이 돈을 왕창 다 댔어요.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 알렉스 카프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고 네이선 게스팅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천재 개발자입니다. 이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그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은 스탠퍼드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 학부는 철학하고 석사는 로스쿨을 하고 독일에 가서 박사를 받았는데 사회학으로 박사를 받은 그러니까 철학 박사인데 사회학 박사라고 그러더라고.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그 영리 위주의 경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실리콘밸리에서 나가서 미국 덴버 굉장히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가 결합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이사를 갔어요. 3,800명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팔란티어라는 것의 의미가 보면은요,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소설 반지의 제왕,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등장하는 전설 속의 마법 구슬입니다. 이걸 싹 보고 있으면은요, 멀리 떨어진 장소나 사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슬이에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강력하지만 남용할 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물건이죠. 요거를 상징해서 팔란티어를 만들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창업 취지가 된 게 피터 틸이 9.11 테러를 보고 나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애국자 같은 그런 이 사람이거든요. 국뽕에 취한. 그래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친구 알렉스 카프를 끌어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통찰을 제공하는 도구. 요 한 문장이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모든 걸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돈을 인큐텔이라고 하는 CIA 산하 투자 기관이, CIA도 투자 기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국정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작은 돈이지만 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하고 그 다음에 피터 틸이 왕창 돈을 넣어가지고 고담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테러 분석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FBI를 고객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5년 후에. 그 다음에 2010년에 연방정부 내 직원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바람에 알려졌어요, 이름이. 그리고 11년에 정보기관 내에 싹 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구조 다르고.
그거를 연결해서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솔루션.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이기종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다 연결해가지고 그걸 묶어서 새로운 그 정보를 그 안에서의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그걸 만들어서 오사마 빈라덴 사살할 때 얘네들이 아주 수은갑이었어요. 뭐냐면은 위성 이 사진으로 이렇게 싹 보면서 어느 곳에서 감청을 할 때 이 통신 시그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그런 섹터가 몇백 개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이 쫙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어떤 집에 이상하게 들어가는 들락거리는 사람 수는 적은데 위성 시그널이 많이 아니 저 통신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사진을 시시각각으로 쭉쭉쭉 찍고 위성에서 찍은 걸 비교를 해보니까 빨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락거리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이 안에 뭔가 잔뜩 있다. 뭐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흘러 오사마 빈라덴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았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시작해서 16년에 비로소 파운더리라고 하는 상업용 제품이 나왔어요.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이 16년에 나온 파운더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담이라고 한 것에 상업용으로 이제 컨버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0년에 영국에서 보건 서비스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저기 뭐죠? 뭐 하여튼 우리 그 복지부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 의료보험하고 합친 뭐 그런 건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해가지고 저걸 했답니다. 영국의 코로나 19의 백신을 퍼뜨리고 그다음에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성공을 했고 상장을 했고 22년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우크라이나의 하고 러시아랑 싸울 때 러시아의 그 장성들이 이상하게 많이 죽어난 거 아시죠? 그게 다 쪽집게로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할 때도 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마스 지도부가 거의 전멸을 해버렸죠. 그런 것들을 팔란티아가 다 찾아냈어요. 그리고 23년에 드디어 2년 전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출시를 해서 LLM하고 연결을 시작했고 작년에 그 나스닥으로 S&P 500그룹이 편입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나스닥으로 상장을 뉴욕에서 나스닥으로 옮겼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핵심 기술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통합하고 분석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소스에서 이종 데이터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FBI, CIA 뭐 5만 대가 다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ERP 있고 그다음에 PLM 있고 뭐 CRM 있고 5만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도 있고. 여기 다양한 소스에서 이종 데이터를 쏙 뽑아오는데 이종 데이터의 스트럭처만 뽑지 데이터 자체를 다 뽑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는 두고 그것들을 하드업에다 묶어가지고 다 데이터를 단일 데이터 플랫폼으로 묶어가지고 조회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SQL이나 코딩 같은 거 없이도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그래프 형태로 거대하게 시각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테러 이 영화 보면은 뭐 어디 다 뒤져 막 이렇게 낱낱이 다 살펴 그러면은 큰 화면 몇 개를 놓고 막 이렇게 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 팔란티어가 쓰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용은 그렇게 쓰지 않지만 고담용이라고 테러 지원하고 이런 그 정부용은 그런 화면 비슷한 걸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간에 숨겨진 관계를 밝혀내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데이터 간 숨겨진 인과관계 어떤 일이 발생되면 다음 일에 뭐가 생기더라 상관관계 뭐하고 뭐는 어떤 관련이 있대더라 라고 하는 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AI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AI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판단하는 거를 충분히 도울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은 AI에 가진 각종 알고리즘을 써서 이상 징후 탐지하고 예측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력한 보안으로 통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 국방부하고 CIA 데이터를 제어하니까요. 얘네가 가진 보안 기능, 그 다음에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은 엄청나죠. 스파이도 어떤 놈만 볼 수 있고 어떤 놈은 볼 수 없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세분된 권한 관리. 게다가 얘를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게 아주 편하게 해놓고요.
온프렘에도 적용돼. 온프렘도 있고 상용 클라우드 뭐 AWS나 어저에도 들어가고 게다가 얘네는 노코드, 로코드 툴이 그 안에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앱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아주 쉽게 현업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게 팔란티의 핵심 기술이고 요와 비슷한 종류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 사례는 뭐 엄청나요. 하여튼 이거는 뭐 미국 정부에서 다 프로브를 한 거고, 영국 정부에서 프로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병원 요새는, 그 다음에 머니 런더링, 이 돈 세탁, 그 다음에 요새는 프로드 디텍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드 이상하게 잘못 쓰고, 그 다음에 그 은행 거래 이렇게 뭐 속이고 이런 것들 잡아내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매니팩처링까지 왔어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예를 들어서 이 들어오려고 하는 자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에어버스에 납품이 되는데요. 에어버스에서는 이걸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납품이 되면 이 부품이 왜냐면 그 항공기는 조립할 때 그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자재의 문제가 어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쫙 퍼져가면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한 것. 그래서 에어버스는요. 일반 이게 비싼 라이센스를 2배 이상을 냈답니다. 2배 이상을 왜 냈냐고 물어보니까 보잉이 못 쓰게 하려고 보잉 값까지 에어버스 한꺼번에 다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자기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했다고 하는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반도체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현대 중공업 그룹 위에서 한 3개 회사가 쓰고 있고요. 오일뱅크, 현대중공업, 3호, 그 다음에 현대인프라코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DL 대림건설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요게 한 3개 회사, 그 3개 그룹에 있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는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적 성과가 얘네들 보면은 드디어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게 2023년이에요. 그냥 그동안 꼬라봤다가 2023년에 첫 흑자가 났고, 그 다음에 매출은 한 3조, 우리 돈으로 한 3조 한 5천원, 4조 정도 되나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고 2023년 종가가 3년 종가가 17불이었거든요. 제가 4년 초에 팔란티어 사업을 그 4년 4년 중반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때가 산 때가 한 30불인가 20불인가 30불인가에 사가지고 한 50% 남기고 많이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종가가 75불까지 갔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억울해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로 종가가 보니까 100불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120불까지 간 적이 있지만 시가총액이 236빌리언, 그러니까 한 236, 한국 돈으로 어떻게 되나요? 한 35조 정도, 350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 이제는 뭐 350조면 삼성전자보다도 높나요? 어마어마한 이렇게 성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한번 잠깐 한 5분 동안 설명을 드리면요. 회사마다 그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데이터 레이크가 있고 뭐 각종 솔루션이 있죠. 이러면 쭉 퍼져가지고 데이터가 기능 간의 사일로가 돼 있고요. 포맷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각 포맷을 다른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로 접근하기 ETL이 많이 필요하고 접근도 어렵고 기술 장벽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트루스 진실 기반의 진짜냐 진짜 사실 기반의 의사결정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 솔루션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담이라는 게 정부, FBI나 국방에서 쓰는 거고 파운더리가 요게 기업용. 여기가 기업용으로 그 고담에서 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업에 맞게 만들어 컨버전해서 이제 출시를 한 거고요. 이 안에는 모든 종합적인 기능이 다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다 분류를 하고 뭐 이렇게 담고 하는 그런 이 기능하고 ETL, 데이터 뽑고 넣고 하는 거 전부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게 분석하는 거, 각종 시뮬레이션 요걸 다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코드도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을 만들어서 앱을 만듭니다. 비전문가도 굉장히 쉽게 앱을 만드는 바람에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저희들에게 대한 그 수요가 적어져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폴로라는 그 멀티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환경 내에서 모두 이제 그 갈 수 있는 그 저 배포, 그다음에 AIP라고 하는 LLM하고 연계. 요게 이제 그 핵심 구성이고요. 파운드리는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 얘네들이 각 데이터 소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온톨로지라고 하는, 온톨로지라는 의미가 이렇게 그 이 온 저기 사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실을 이렇게 그 로지컬하게 분류한다는 뜻이 그 원래 온톨로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류학, 도서관학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얘네들이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분석을 한 다음에 애널리틱스, 워크플로우, 인티그레이션 이런 데서 막 쓰는 거예요. 각 인티그레이션은 외부 데이터, API로 외부에 날려서 다 쓰는 거죠. 이 온톨로지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온톨로지는 어떤 식으로 그 안에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데이터 객체 모델링 체계고요. 모든 이벤트 데이터들, 인력, 제품, 공정, 장비, 고객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로 정의를 하고 얘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구조화해 나갑니다. 이게 네트워크 DB나 이런 데가 갖다 비슷한 그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정의되는지 메타를 만들어서 그걸 정의하고 관리하는 구조. 요게 온톨로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할 수 있고 비기술자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그 이 액션을 취할 수 있고 AI하고 연동을 쉽게, 왜냐하면은 레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 그러니까 헛소리 안 하게 하려면은 LLM에 필요한 정보만 쏙 빼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정보, 그러니까 내가 그 알고 싶은 정보가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안에서 있는 걸 쏙쏙쏙쏙 빼가지고 이만큼 딱 묶어서 LLM으로 그 이 던지면은 뭐 저 챗GPT나 이런 데를 던지면 얘가 가장 정확한 대답을 딱 해주겠죠. 요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요런 기능, 요게 이제 그 온톨로지가 이제 그걸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팔란티어가 LLM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여러 LLM이 있으니까요. LLM이 있는 걸 냅두고 얘네는 그 LLM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딱 뽑아내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는 지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얘의 특징은 수십억 개의 객체와 관계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냅니다. 그래가지고 디파이너를 막 해놓으면은 얘가 그것들을 쭉 판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여기 보시면 외부 데이터나 사내 데이터가 싹 연결돼서 올라오죠. 이것도 한 200개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구조를 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SAP 같은 경우는 얘가 완전히 다 가지고 있어요. 세일즈포스도 다 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걔한테 연결해서 API로 그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럼 그 데이터를 파이프라인 안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온톨로지 위해서 데이터의 상관관계 구조를 이제 쫙 분석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뒤에서 생겼을 때 얘가 쑥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온톨로지 안에서, 아니면 또는 누가 물어봤을 때 온톨로지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온톨로지가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느 데이터를 쑥 끄집어 와가지고 그거를 딱 주게 되는 그런 구조죠. 이 온톨로지 구성하는 걸 보면은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디파인 해야 되는 디파인 요소들 다 하면 지가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 복잡해졌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각 테이블별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가 필요할 때 글로 쑥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를 로코드, 노코드 툴을 써가지고 앱을 아예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죠. 그래서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LLM으로 연결하게 하는 게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LLM을 연결하니까 자연어 인터페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파운더리 온톨로지가 올려 있는 그 파운더리가 사실 기본이고요. LLM은 거기에다가 부속으로 다른 챗GPT나 이런 LLM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중간에 이 플랫폼, 중간에 연결자가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듈입니다.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얘는 특징이 보통 정형화된 그 데이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 자료,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그 다음에 뭐 소리, 오만 거를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얘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팔란티어는 이래서 고도의 보안 정밀 작업, 의사결정. 스노우플레이크는 되게 탄력적인 스케일링, 이게 데이터가 너무 많다 그러면 AI를 클라우드를 써가지고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게끔 분석할 수 있는 거를 스페이스를 주는 뭐 공유 주방 같은 거죠. 데이터 브릭스는 대규모 AI ML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툴. 그러니까 이제 용도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참조하시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 인프라코어,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현대 오일뱅크, 대림건설, 그 다음에 삼성 플랜트건설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이런 데가 쓰고 있고요. 저희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반도체 일부를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에 지금 왕창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뭘 하냐 보면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그 의사결정 대시보드를 만들고 LLM 기반으로 챗봇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1분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성과가 굉장히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과제를 한 4-5개를 한꺼번에 수행합니다. 그래서 CIO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올해 해야 되는 아웃풋이 3개 이상은 반드시 나오니까 숫자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나 CF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소규모 팀 단위로 나눠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굴리는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슈는 엄청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서브스크립션도 뭐 2 밀리언이 기본 학교 가는데 2 밀리언 USD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 회사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그 문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아 엔지니어를 쓰려면요 한 사람당 1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1억. 그 다음에 P&A 포함하면 1억 한 5천에서 1억 7천 이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저희는 3,500 받고 1억 7천어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싼 마이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런 팔란티어의 엔지니어의 한 80% 정도 되는 거를 저희가 커버를 해주고 가격은 훨씬 작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그 독자적으로 팔란티어 없이도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수주산업 아까 수주산업은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금융산업, 보험산업이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보험산업이 미국에서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공공은 사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에 대한 제약 이런 것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앞으로 수주나 클라우드에 대한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의 보험 쪽은 어느 정도 그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내용이 많아서 제 그 버퍼 시간에 10분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 네. 우리 천 대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 뭐 가격 이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 대표님하고 이런 경우에는 같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짧게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활용을 하는 것 중에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해칭하는 그 건설사나 보험사 이런 쪽은 리스크 해칭을 위해 쓰는데 아까 에어버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데 쓰고 내외부에 대한 의사결정용으로 그러니까 서플라이체 공급망 관리용으로 쓰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그 활용 용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NERP, 그러니까 ERP, SAP를 가지고 크게 깔았잖아요. 거기에는 애널리틱스를 SAP에 있는 애널리틱스를 안 쓰고 팔란티어를 쓰기 위해서 가지고 POC를 한 다음에 구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POC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LLM이 나온 다음에 LLM한테 뭐 물어보면은요, 얘 LLM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도 좋은 정보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LLM에서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입찰 안내문만 하더라도 수만 페이지 한 1테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옛날에 있었던 정보하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요거를 작업자들별로 분배를 해서 이 자기가 원하는 영역으로 진짜 알 수 있게 그다음에 옛날 리스크하고 그 분류를 해가지고 딱 갖다 주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챗봇.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소비자가 질문을 했을 때 이상한 대답을 하거나 경쟁사를 비하하거나 그럼 바로 소송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얘네들한테 이 그 정확한 정보를 줘서 이거를 요약을 해서 그 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25가 나오는데요. 25가 나오는 게 내일 나오는데 내일까지는요 엠바고거든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일 이후는 다 풀려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떻게 걸어가지고 이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어떤 정보를 묶어서 LLM이라고 하는 그런 그 머리한테 정보를 갖다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데가 팔란티어니, 요거가 앞으로 얘네들도 보면 가격 정책도 그 팔란티아 빌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낮추어서 저기 스타트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한국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천 대표께서, 명민한 천 대표께서 지금 앞서 있는 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싸게, 예, 필요한 걸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를 우리 천석범 대표 INF 컨설팅하고 의논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